내가 담배에 푹 빠졌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내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데 일주일이 조금 넘게 걸렸다. 이상적인 투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내 청사진을 적용하면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매매에서 극복해야 했던 나의 가장 큰 믿음은 손실에 직면했을 때 내가 만든 연상이었다. 나는 정신적 평형 상태를 만들기 위해 실패의 감정이나 시장의 복수를 원하는 감정과 손실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그것을 달성한 것은 나의 투자 실적에 중대한 도약이었다. 진실의 책, 올바른 마음가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요소로 주제를 옮기고 싶다. 굳이 빙빙 돌려 이야기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나는 언젠가 최고의 경치는 가장 힘든 오르막 뒤에 온다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다. 속담은 복잡한 메시지를 단순화하지만 기본적으로 핵심을 돌려 말한다. 그것은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어떻게 가파른 산을 걸어 올라갈 것인가? 그냥 오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의도일 수도 있지만 비참하게도 그 빌어먹을 산을 오르는 방법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익을 거두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손실을 보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하라는 말은 이런 고귀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처참할 정도로 부족하다. 매매를 시작했을 때 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매매를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돈을 잘 벌지 못했다. 내세울 만큼 돈을 벌지는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 듯 싶다. 좋은 날 버는 돈보다 나쁜 날에 잃는 돈이 더 컸다. 물론 나쁜 날보다 좋은 날이 더 많았지만 나쁜 날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구하는 편이 나을 정도였다. 그것이 매매를 통해서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차트를 준비하는 것 말고 내가 이 게임에 가져온 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저 아침에 출근해서 매매하고 차트를 연구했다. 바로 그거였다. 나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 잘 안 될 때는 더 많은 연구를 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25,000명의 투자자가 4,300만 건의 매매를 수행한 것에 관한 연구를 읽었고 나도 그들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익을 거두지 못했다. 그것은 내가 투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나는 매매 기법에 집착했었다. 나는 기술적 분석에 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더 나은 투자자가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때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는 당신이 믿는 것의 결과다. 어떤 믿음들은 식별하기 쉽다. 나는 우리가 환경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을 재활용한다. 그것은 믿음의 한 사례이고 쉬운 사례였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매매 실적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투자에 대한 신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당신의 매매 성과는 당신의 신념 체계의 함수이고 당신의 매매 성과를 해부해야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당신의 투자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 쉽다고는 하지만 힘든 일이기도 하다. 내 친구는 자신의 서핑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사람을 고용해 서핑하는 동안 동영상을 찍게 했다. 그는 자신이 서핑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내 친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는 많은 파도를 탔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파도를 절반쯤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해야 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나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내 매매를 재현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매매 결과를 엑셀 시트에 내려받아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매매를 꼼꼼하게 재현했다. 내 매매를 여러 범주로 나누었는데 그중 많은 것들이 하나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포지션을 보유한 매매도 있었고
몇 초 동안 보유한 매매도 있었다. 아침에 하는 매매도 있었고 오후나 저녁에 실행한 매매도 있었다. 내 매매에 대한 나의 평가를 읽고 여러분도 자신의 매매에 똑같이 해볼 것을 추천한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시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계다. 그러고 나면 내가 진실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처럼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한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매매의 일관성으로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용기는 그 자체로 보상이다. 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승률이 85%를 넘는 시기가 있었다. 2. 이길 때의 평균 이익 금액이 질 때의 평균 손실 금액보다 적었다. 3. 나는 성공적인 투자자였지만 큰 손실이 전반적인 손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4. 하루의 절반에는 매매가 잘 되었다. 5. 일주일 중 처음 3에서 4일은 매매가 잘 되었다. 6. 오후에 매매할 때 오전에 수익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7. 종종 금요일에 일주일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 8. 시장이 제한된 가격대에 갇힌 날에는 매매가 아주 잘 되었다. 9. 나는 거의 항상 추세가 형성된 날을 놓쳤고 종종 그 추세와 싸우곤 했다. 10. 나의 가장 큰 손실은 추세에 대항하면서 만들어졌다. 내 성과를 분석한 것은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나는 나 자신의 실수를 검토하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다. 실제로 더 나은 나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모든 매매를 관련 차트에 표시하기 위해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모든 매매가 포함된 파워포인트 파일을 작성해내 성과를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책이다. 나는 이 과정이 내 성과를 높이는데 가장 유익한 실제적인 연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매일 내 모든 결점과 마주했고 지금도 그 결점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손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단순히 포스트잇에 손절매 없이 매매하지 말라는 메모를 적어 모니터에 붙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의 도구인 것 같다. 나는 매일 아침 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파워포인트 파일을 사용하여 준비 운동을 한다. 내가 잘하는 것들과 나의 몰락을 초래하는 것들을 떠올린다. 내가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내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예전의 매매, 과거의 상처, 이전의 성공을 시각적으로 회상하는 과정을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을 복제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은 피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강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즉시 다른 방법으로 매매했고 매매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사고 체계에 익숙해져야 했지만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나는 시장을 훨씬 더 신뢰하게 되었다. 나는 매일 돈 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매매를 덜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다. 물론 첫날부터 완벽하지는 않았다. 오늘도 나는 완벽하지 않다. 사실 내 신념 중 하나는 매매에서 완벽함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마주한 진실 가운데 하나는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었다. 하루 중 시간대와 나의 수익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었다. 오후에는 오전만큼 수익이 좋지 않았다. 오전에만 매매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었을까? 통계는 그렇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매매하고 싶었고 오후에도 매매해야 한다고 느꼈다. 파트타임으로만 매매한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투자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책이 선사한 즉각적인 혜택이었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의 매매 동기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90%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매매에서 대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이 가장 친한 친구이거나 가장 나쁜 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 중의 역경을 경험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주된 목표에 반해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주된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주된 목표는 당신이 개발한 전략을 따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주된 목표는
당신이 설계한 과정을 따르는 것이다.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온다. 나는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나는 내 과정에만 집중한다. 나는 과정 지향적인 투자자다. 나는 공공연하게 목표 지향적인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 하지만 역경에 처한 마음은 스트레스를 받는 마음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마음에는 구조화와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은 두려움, 복수, 절망의 감정에 굴복할 것이고 그 마음이 내리는 결정은 이러한 감정에서 비롯될 것이다. 누가 두려움이나 스트레스에 근거하여 재정의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싶겠는가? 마음은 인도가 필요하다. 중간 휴식 시간에 선수들의 상상력을 일깨우기 위해 고안된 전문적인 강연을 한 미식축구 코치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한 번은 그의 팀이 뒤진 상태로 전반전을 마쳤다. 라커 룸에서 쉬는 동안 코치는 그가 준비한 특별한 영상을 틀었다. 그 영상은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승 가운데 일부였다. 영상을 보여준 목적은 선수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선수들에게 가능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를 주었다. 적절한 동기부여와 함께 선수들이 과정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고 현재를 유지하고 제대로 된 기회를 기다리고 과정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서 준비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 매매 인생의 첫 부분은 투자자들, 수천 명의 투자자가 매일 매매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래 현장이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전반전에 뒤처진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정신적인 도구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날이 갈수록 그들이 있던 구멍을 점점 더 깊이 파는 경향을 보였다고 단호하게 주장할 수 있다. 예전에 자신을 버리기.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막시무스가 전투를 앞두고 의식적으로 손에 흙을 문지르던 장면을 기억하는가? 이 정신적 준비의 상징을 통해 그는 어떻게 예전에 자신을 버리고 있었을까? 나도 예전에 내 모습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 나도 오늘은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시카고 거래소의 전설적인 채권 트레이더인 찰리 디프란체스카 Charlie DiFrancesca는 좋은 매매는 정상적인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하려면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한다. 매매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아침마다 나는 허물을 벗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실의 책은 내 변화의 열쇠다. 그것은 오래된 행동 패턴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나는 정신적인 게임에 집중하고 매일 과거의 행동으로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일기를 관찰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내 매매 변화의 촉매제 중 하나는 오래된 사무실 캐비닛을 정리하는 일에서 비롯되었다. 거래일을 꼼꼼히 기록한 매매 일지를 발견했다. 10년간 써온 일기를 읽으면서 나는 내가 매매를 잘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보았다. 나는 날마다 손실을 보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나 자신에게 약속했는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매를 잘하겠노라 약속하고 어떻게 금요일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한 가지 설정을 고수할 것이라고 어떻게 나 자신에게 약속했는지를 보았다. 시련과 고난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그 글을 쓴 나 자신이 정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다. 그는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의 연구가 그를 기술적 분석의 전문가 영역으로 더 깊이 데려갔기 때문에 그는 더 기술적으로 유능해졌을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었다. 내 변화는 천천히 왔다. 내 모든 차트 연구가 내가 성취하려는 목표를 향해 의미 있게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깨달았다. 오히려 그것들은 실제 문제로부터 나를 산만하게 했는데 그것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드러나는 나의 행동이었다. 과정에 집중하고 스트레스 없는 마음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구를 갖는 대신 잃어버린 돈을 되찾으려는 의도로 어리석은 매매에 굴복했다. 돈을 잃은 아픔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마구잡이로 쫓는 것이 해결책이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은 구멍을 더 깊이 파는 것뿐이었다.
진실의 책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단점을 가까이서 마주하는 시간을 줄 것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또한 좋은 매매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진실의 책은 내가 피하고 싶은 행동을 상기시키는 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추구하고 싶었던 행동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것도 필요했다. 내가 각 거래일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트는 내 예전 매매가 표시된 차트다. 그렇게 하면 나는 감정적으로 매매를 다시 경험할 수 있고 나에게 좋은 행동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수 있다. 예제 2022년 3월 4일 금요일은